안녕하세요. 강격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의 건축 허가에 대한 규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것은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건축 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에 건축 허가에 대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건축주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게 되었을 때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해서 수익적 행정행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수익은 사적 이익에 해당되게 되는데 가끔 공익과 저촉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내가 어제 평당 1,000만 원 주고 땅을 구입했는데 오늘 고속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진다면서 수용 대상 토지로 통지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용 가격이 만약 평당 8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머리에 띠 두르고 나가야 되죠. 아마 그 띠에는 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결사항쟁, 이렇게 험악한 문구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처럼 건축 허가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사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지만 사회 공익과 저촉되게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필요하죠. 그래서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한 다양한 규제 사안들을 두게 되는데 그러한 규제 사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축 허가 제한과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봅니다. 그 중에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해서 건축 허가에 대한 제한과 착공에 관한 제한을 함께 살펴보는데 지금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은 허가 처분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현재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이죠.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입니다. 시, 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인데 그들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의사가 일정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 허가 제한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그리고 착공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자가 시, 군, 구청장이라고 하면 그들의 상급관청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축 허가권자라고 하면 그때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모든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시의사는 시, 군, 구청장의 건축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은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경우에만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각각 살펴봅니다. 그리고 제한 사유를 함께 살펴보시는데 왜 이것이 공익에 해당되는지 그걸 한번 이해해 놓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주무부처 장관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요청이 존재한다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방, 문화재, 환경, 국민경제 이 네 가지 사유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게 있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를 규제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국민의 사익 창출이 제한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에 관한 사항은 명확할 필요 있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5가지 사유의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고, 이 5가지 사유 제외한 그 밖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는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제 사유, 규제 원인에 대해서는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 추가적으로 해석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사유와 관련되어 뭔가 빈칸 만들어 놓고 그 빈칸에 적합한 용어를 적으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에도 충분히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실 것은 이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사유가 왜 공익에 해당되게 되고 사적 이익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지 그 취지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 중에 국방부 장관이 요청이 있으면 국방상 필요한 때 국토교통장관은 건축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강 이북에 미군 기지를 평택 이남으로 이전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평택 쪽에는 새로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용지가 결정되게 되고, 그러한 용지 속에 많은 토지 소유자들은 그 개발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려진 1층짜리 단층 주택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단주택을 5층짜리 아파트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요. 토지 소유자가 다수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농사 짓고 있던 농경지가 있다고 하면 그 농작물을 다 베어버리고 사과나무, 배나무를 촘촘히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벌통을 한 10통, 20통을 한 장소에 쌓아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해당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애초에 보상 금액과 달리 많은 보상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개발 사업하게 된다고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는 제대로 개발 사업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각종 개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없이 이루어진 개발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 재원으로 각종 개발 사업 할 수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5가지인데 그 중에 직접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토관리 하나이고요. 국방, 문화재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이러한 4가지 사유는 주무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 등의 4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고 요청 없이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이런 말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사유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지역계획, 도시, 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제한 사유에 있어서는 지역계획,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때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었을 때 그 제한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게 되는데 그러한 제한 기간으로 2년 이내로 하며 1년 범위 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이죠. 한 번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재연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최대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 건축허가 제한 기간 3년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제한 기간 최대 3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대한 각종 취소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건축허가